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상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올해 5월은 더욱 특별한데요. 이번 주말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기억을 나누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전남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의는 5.18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선배들의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예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보면은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5월 주간을 맞아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민주주의. 매년 찾아오는 5월이지만 올해는 유독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청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은 확실히 지금의 한국,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이지 않을까 해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여수시 지부는 5월 정신 확산과 계승을 위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위협받은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입니다. 저도 이제 5.18 관련자인데도 저도 까먹고 살았으니까요. 젊은 사람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와서 올 초에 기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곳곳에서도 5월 정신을 확산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는 518명이 함께하는 시민 합창제와 주먹밥 나눔 행사가 열리며 여수 웅천 친수공원과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5.18이 작년 겨울 그리고 올 겨울에 그 파면 광장과 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 모였던 시민 모두를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참여 인원은 대략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민주주의의 대축제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2.3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올해 5월 정신은 전남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환영문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이 45년 전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안치안감은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투병하다 8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은 9번 바뀌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민주화 운동의 위상은 매번 흔들렸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5.18의 관계를 김영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짧은 머리에 겨울용 수의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은 김대중 전 대통령. 1980년 5월 17일 5.18이 일어나기 하루 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언제 데려갈 줄 모르거든, 사형장으로. 그러면 그 밖에 발소리가 나면 그것에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거 공포심을 일으키더라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1995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학살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노태우 씨는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2년 뒤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용서와 화해로 이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의 가해자를 끌어안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자를 보듬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 동안 왜곡과 폄훼로 상처를 입은 5.18을 위로한 겁니다. 두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논란으로 5.18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표상인 5.18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등. 그럼 이제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행행하잖아요. 행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5.18이 왜곡되면 그 당사자들도 같이 사회적 인정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분들의 이제 심연에 있는 상처를 건들게 되는 거죠. 왜곡과 폄훼를 막고 5월 정신에 계승을 이어가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5.18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5월 정신이 내란을 막아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내란이나 쿠데타에 취약하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에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주철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약에는 석유화학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재편, 연구개발 지원과 여천선 재활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고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용역 일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와 박람회장 공공활용 시민연대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사후 활용 용역 중간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현재의 용역 과정을 일시 중지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한 다음 관련 용역을 속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만공사 측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이번 달로 예정된 2차 중간 보고는 일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잦은 비 소식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빈집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죽도봉 아래 한 마을. 좁은 골목을 따라 집 바깥벽이 이어져 있습니다. 배가 부른 것처럼 튀어나온 벽. 조금만 건드려도 틈에서 흙이 떨어집니다. 이 집은 20년 넘게 방치돼 있는데 최근 들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 위로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길이 마을 바깥으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벽에 맞닿은 난간을 붙잡고 걷는 주민들. 비 오는 날이면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작년까지도 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장마가 오면은 여가 막 쏟아져 버려. 그래서 요걸 잡고 나는 올라댕겨야 하는데. 순천시는 사유질환 이유로 철거 등 즉시 조치가 어려워 노란 안전 테이프만 둘러둔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위험하니까 사유지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빨리 이걸 철거를 좀 해주고. 최근 잦은 비 소식과 올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방치된 빈집 보수가 시급해졌습니다. 짧은 기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빈집은 집주인이 철거 사업 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곧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수시 순찰과 안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오늘 시 전역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재난취약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산사태 우려 지역 사전 해찰을 강화하고 배수 펌프장 작동과 주민 사전 대피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도로에 일정 수위 침수가 발생하면 즉시 통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와야 고흥스테이 2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남양면 귀농귀촌 행복학교에 마련된 고흥스테이 2호 입주 예정자는 11세대 14명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한 퇴직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은 1년, 월 임대료는 15만 원으로 고흥스테이 2호에는 세대별 텃밭과 공동 실습 농장, 농자재 보관 창고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신안 퍼플섬이 보랏빛 라벤더로 물들었습니다.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며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문연철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물결, 라벤더 향기 따라 걷다 보면 여기가 지중해인지 신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신안 안자면의 퍼플섬, 반월도와 박지도 일대에선 라벤더 꽃축제가 한창입니다.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6만 6천 주, 2천만 송이의 프렌치 라벤더가 섬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라벤더 모습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면 삶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변한 보랏빛 꽃들, 이국적인 풍광 앞에서 관광객들은 인생샷을 찍느라 발길을 멈춥니다. 라벤더를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 안 펴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어떨까. 이번 축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보라옷 콘테스트, 라벤더 꽃차 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플섬은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차례나 오른 바 있는 명소입니다. 한편 신안옥들은 탐스러운 작약꽃으로 물들고 장산도 화이트 정원에는 순백의 샤스타 데이지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5월 신안은 섬마다 꽃들이 피어오르며 생동감 넘치는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3대 전략산업 중 문화 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국내 우수 사례를 찾아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시와 전북 남원, 경기 부천 등 주요 선진기관을 방문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과 사업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분석해 시 관련 사업에 접목할 방침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일본 오사카 익스포에 참가해 해외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3일부터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문체부,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국 관광 페스타 홍보 부스를 마련해 선박람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SNS 응원 챌린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선박람회를 소개한 것은 국제 홍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외 관람객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권은 종일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m, 먼바다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